현재 일본에서 사용되는 인플루엔자를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는 약물인 아비간은 코비드19를 유발하는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중국 과학기술부 짱신미는 파비피라비르 또는 아비간이라고 불리우는 항바이러스에는 우한과 선전에서 340명의 임상시험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고 가디언은 밝혔습니다. 가디언은 높은 안전성을 가지고 있으며 치료는 분명히 효과적이라고 장은 말했습니다. 후지필름 토야마 케미칼에서 개발한 항바이러스 약물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를 위해 저해강의 히선 파마큐틱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이 약물은 코비드19 감염에 대한 실험치료제로 승인받았고 곧바로 임상실험에 들어갔습니다. 코비드19의 양성 반응을 보이며 약물을 투여받은 심천 환자들은 4일 후 바이러스 테스트상 음성을 나타냈고 이중 반은 4일 전에, 이중 반은 4일 후에 테스트상 음성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뉴스 보도에 따르면 약 11일 후에 음성 테스트가 나온 사람들을 X선상으로 폐렴 상태를 비교하였다고 합니다. 동일한 실험에서 항바이러스 약물을 복용한 환자와 복용하지 않은 환자를 비교하였다 합니다. 이 중 복용하지 않은 환자의 약 62%가 회복된 반면 복용한 환자의 약 91%에서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약기술에 따르면 우한 실험에서 이 약물은 환자의 열나는 기간을 평균 4.1에서 2.5일로 단축했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약물은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2와 같은 RNA 바이러스를 치료하기 위해 특별히 제조되었습니다. 이들은 주요 유전 물질이 DNA가 아닌 RNA 바이러스입니다. 이 약물은 RNA를 생성하는 RNA 폴리머라제라는 효소를 합작하여 일부 바이러스 복제를 막습니다. 일본 세포학회지 물리 및 생물학의 논문에 의하면 이 효소가 손상되면 바이러스는 증식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약물은 심각한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는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가디언에 따르면 일본 보건부의 한 소식통은 이미 중증에 접어든 70에서 80명에게 아비간을 주었지만 바이러스가 이미 증식했을 때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가디언은 의사들이 일본에서는 같은 약을 사용하여 경증에서 중등도의 증상을 가진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를 치료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루속히 우리 정부도 이 약을 수입해 전 국민에게 증상이 있든 없든 초기에 확진이 된 환자를 대상으로 자가격리하는 모든 사람에게 무상으로 공급해 복용토록 하면 하루속히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이 안전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 수입하려 해도 일본 정부에서 허락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지만 국민을 위해 한번 잘 타협해서 수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까지는 똑 떨어지게 확실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2를 치료할 수 있는 승인되었거나 알려진 약물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개발된 항바이러스 약물을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에 효과가 있는지 테스트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렘데시비르는 에보라를 치료하기 위해 개발되었지만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인 메르스에 감염된 원숭이를 치료할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MBC 뉴스에 하면 이 약물은 현재 중국과 미국에서 테스트되고 있습니다. 결과는 4월 말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좋은 결과를 예상하고 있답니다. 또한 임상실험에서 인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테스트하기 시작했습니다. 향후 6주 동안 약 45명의 참가자가 시애틀의 백신 시험에 등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백신은 백신의 안전성과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신체의 면역 반응을 유발하는 능력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국립 알레르기 및 감염질환 연구소장인 안소니 파우치 박사는 3월 12일에 이 임상시험과 그 다음 두 임상시험 단계에서 모두 잘 진행된다면 약 12개월에서 18개월 안에 백신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